형부방에서 눈을 떴어요. 새벽 4시였습니다. 천장이 낯설었어요. 여기가 어디지?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했거든요.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온몸이 나른했어요. 꿈을 꾼 것 같았습니다. 아주 달콤한 꿈이요. 그런데 꿈이 아니었어요. 옆에서 숨소리가 들렸거든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형부였어요. 57살 형부. 박정수 형부. 내 바로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이불 한 장을 덮고요. 나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뭐야 이게? 내가 왜 여기 있어? 형부 옆에서? 기억이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어젯밤 일이요. 아, 그랬구나. 우리가 정말로. 나는 이불 밑을 봤어요. 아무것도 안 입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진짜였구나. 꿈이 아니었어. 형부와 내가 정말로. 언니는 지금 병원이었죠. 자궁 수술 후 회복 중이었어요. 나는 48살 과부였습니다. 3년 전에 남편을 잃었거든요. 그리고 어젯밤 언니 남편과 잤어요. 미친 거 아니야? 이게 말이 돼? 그런데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후회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요. 형부가 정말 대단했거든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언니가 그랬었어요. 형부는 하루에 5번도 원한다고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57살이 그게 가능해? 그런데 사실이었습니다. 지칠 줄을 몰랐어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거든요. 2번, 3번, 4번, 새벽까지 계속됐어요. 나는 알게 됐습니다. 언니가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를요. 그리고 동시에 알게 됐어요. 내가 왜 형부한테 끌렸는지를. 형부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잠든 얼굴이 평온했어요. 주름이 많았지만요. 멋있었거든요. 나이 들어서 더 멋있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모든 것은 2달 전부터 시작됐어요. 안녕하세요. 나레이션 민지입니다. 좋아요는 여기 아래 있어요. 지금 가볍게 톡 눌러주시면 제가 더 힘나서 더 재밌게 들려드릴 수 있어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나는 김선희예요. 48살이었습니다. 경기도 분당에 살고 있었어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요. 3년 전에 남편을 잃었거든요. 교통사고였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졌다고 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 뒤로 혼자 살았어요. 아이는 없었거든요. 결혼 15년 동안 아이가 안 생겼습니다. 그래서 더 외로웠어요. 남편도 없고요. 아이도 없고요. 그냥 혼자였습니다. 직업은 보험 설계사였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일이라도 안 하면 미칠 것 같았거든요. 남편 생각이 나서요. 언니가 종종 연락을 했어요. 김선영 언니요. 나보다 3살 위였습니다. 51살이었죠. 선희야 밥은 먹고 다니냐? 네 언니. 괜찮아요. 너 살 빠진 것 같더라. 좀 찌워라. 네. 알았어 언니. 언니는 걱정이 많았어요. 동생인 내가 혼자 사니까요. 그게 불안했나 봐요. 언니 이름은 김선영이었어요. 결혼을 일찍 했습니다. 24살에요. 형부랑 맞선으로 만났다고 했어요. 형부 이름은 박정수였습니다. 57살이었어요. 대기업 부장이었죠. S전자 영업부장이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어요. 나이 들어서도 몸 관리를 잘했거든요. 아침마다 운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체력이 좋았어요. 언니랑 형부는 결혼한 지 25년이 넘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30살이었죠. 서울에서 직장 다니면서 따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언니네 집에는 둘만 있었어요. 언니랑 형부 둘이서요. 어느 날 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희야. 응 언니. 나 부탁 좀 해도 돼? 뭔데? 형부 좀 봐줄 수 있니? 무슨 말이야 언니? 나 병원에 입원해야 할 것 같아. 뭐? 입원? 왜? 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궁에 혹이 생겼대. 뭐라고? 언니 괜찮아? 수술해야 한대. 양성이라서 다행이긴 한데 입원이 좀 길어질 것 같아. 얼마나? 한 달 정도? 그래서 형부가 걱정이야. 나는 잠시 생각했어요. 형부가 뭐가 걱정이야? 혼자서 밥도 못해 먹나? 57살 남자가? 그때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알았어 언니. 걱정 마. 내가 가끔 들를게. 정말? 응. 밥 해주고 청소도 해줄게. 고마워 선이야. 진짜 고마워. 언니가 울먹였어요. 나 때문에 패 끼쳐서 미안해. 무슨 소리야. 언니인데 당연하지. 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이야. 응? 형부가 좀. 뭐? 아니야. 나중에 얘기할게. 그때 언니가 뭔가 말하려다 말았어요. 이상했습니다. 형부가 뭐 어쨌다는 거지? 그냥 넘어갔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거든요. 일주일 후에 언니가 입원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이었어요. 큰 수술이었거든요. 나는 형부네 집을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2번 정도요.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요. 청소도 해줬습니다. 형부는 고마워했어요. 선이야 수고한다. 별 말씀을요 형부. 당연한 거예요. 형부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따뜻했어요. 나는 그냥 처제로서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언니를 대신해서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형부 집에 갈 때마다요. 심장이 두근거렸거든요. 왜 그럴까? 나는 스스로 물었습니다. 그냥 형부잖아. 언니 남편이잖아. 25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설레는 거야?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형부네 집에 처음 혼자 갔을 때였어요. 벨을 눌렀습니다. 딩동.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형부가 서 있었습니다. 선이야 어서 와. 형부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잔 것 같았어요. 형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들어와. 집 안에 들어갔습니다. 깨끗했어요. 형부가 혼자 치운 것 같았습니다. 밥 먼저 해드릴게요. 고마워. 나는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재료가 별로 없었어요. 형부장 좀 봐야겠는데요. 그래. 미안하다. 요즘 정신이 없어서. 괜찮아요. 제가 내일 사다 놓을게요. 그날은 있는 재료로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밥을 하고요. 계란말이도 했습니다. 형부가 맛있게 먹었어요. 선이가 요리를 잘하네. 그냥 된장찌개인데요. 별거 아니에요. 아니야. 진짜 맛있어. 형부가 웃었습니다. 선영이도 이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언니 요리 잘하잖아요. 요즘은 잘 안 해줘. 왜요? 형부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몸이 안 좋으니까. 아, 그렇구나. 미안해요, 형부. 제가 괜히 물어봤네요. 아니야. 괜찮아. 형부가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나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언니가 아픈 게 꽤 오래됐다는 걸요. 자궁에 혹이 생긴 게 최근 일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조금씩 아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형부가 혼자 지낸 시간이 길었던 거예요. 설거지를 하는데 형부가 다가왔습니다.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형부가 옆에 섰어요. 가까웠습니다. 어깨가 닿을 것 같았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왜 이래? 나 왜 이러는 거야? 형부가 나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형부 눈이 뭔가 달랐어요. 간절한 게 느껴졌습니다. 굶주린 것 같았어요. 그게 뭘까? 형부는 뭘 원하는 걸까? 선이야. 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형부가 내 손을 잡았어요. 물에 젖은 손이었습니다. 차가웠죠. 그런데 형부 손은 따뜻했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형부, 이러시면 나는 손을 빼려고 했어요. 그런데 못 뺐습니다.
왜 못 뺐을까요? 형부가 더 세게 잡았거든요. 아니, 솔직하게 말할게요. 나도 빼고 싶지 않았어요. 손을 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이 순간이 끝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요. 손만 잡고요. 부엌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어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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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부가 먼저 손을 놓았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왜 이러지? 아니에요, 형부. 괜찮아요. 나는 서둘러 설거지를 끝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우리 사이에? 집에 가야겠다고 했어요. 그래. 조심해서 가. 네. 형부.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형부가 문을 열어줬어요. 선이야. 네. 다음에 또 와. 네. 올게요. 집에 돌아왔어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형부 생각이 자꾸 났거든요. 형부 손, 형부 눈, 형부 목소리. 자꾸 떠올랐어요.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왜 형부를? 언니 남편인데? 나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이러면 안 돼. 정신 차려, 김선희. 그런데 그날 밤 들리지 말았어야 할 소리가 들렸어요. 언니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밤 11시였습니다. 선희야. 응, 언니. 못 자고 있었어? 응. 왜? 언니 목소리가 작았어요. 오늘 형부 어땠어? 잘 계시던데요? 밥 잘 먹었어요. 다행이다. 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부가 힘들어할까봐 걱정이야. 왜요? 언니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부는 욕구가 많은 사람이거든. 뭐? 나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뭐라고요, 언니? 형부가. 그게 하루에 5번도 원해. 뭐? 하루에 5번? 그게 무슨 말이야, 언니? 말 그대로야. 형부 체력이 장난 아니야. 젊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57살 남자가 하루에 5번? 그게 가능해? 언니 진짜야? 응, 진짜야. 그래서 내가 힘들었어. 몸도 안 좋은데. 형부 요구를 다 들어줄 수가 없었거든. 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미안해. 형부한테. 나 때문에 형부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언니, 나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부탁이야, 선이야. 뭐? 형부 잘 챙겨줘. 나 대신. 나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언니가 무슨 뜻으로 한 말일까? 설마.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겠지? 밥 챙겨달라는 거겠지? 응. 알았어, 언니. 걱정 마.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루에 5번?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형부가 그렇게 체력이 좋아? 그래서 그렇게 굶주린 눈빛이었던 거야? 나는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이상한 상상이 떠올랐거든요. 형부랑 그런 일을. 아니야. 미친 생각이야. 하지 마. 그 순간 나는 결심했어요. 형부를 다시 볼 때 조심해야겠다고요. 며칠이 지났어요. 언니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성공적이었다고 했어요.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회복이 오래 걸린다고 했어요. 최소 한 달은 입원해야 한대요. 나는 형부네 집을 더 자주 갔습니다. 매일은 아니었어요. 일주일에 3번 정도요. 아침에 가서 밥 해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저녁에 또 가서 밥 해주고, 그런 식이었습니다. 형부는 항상 고마워했어요. 선이야, 정말 수고 많아. 별 말씀을요. 당연한 건데요. 형부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좋았어요. 왜 그럴까? 형부 웃음을 보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저녁을 해주러 갔습니다. 형부가 문을 열었어요.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형부 운동하셨어요? 응, 좀 했어. 헬스장 다녀왔거든. 아, 그렇구나요. 형부가 몸을 돌렸어요. 나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형부 등이 보였거든요. 근육이 단단했어요. 57살 맞아? 형부 몸이 젊은 사람 같았습니다. 어깨가 넓었고요. 팔뚝도 두꺼웠어요. 나는 눈을 돌렸습니다. 뭐 봐? 왜 형부 몸을 봐? 정신 차려, 김선희. 샤워 좀 하고 올게. 네. 천천히 하세요. 형부가 욕실로 들어갔어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집중이 안 됐습니다. 형부 몸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저 근육, 저 어깨,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런 체력이면 정말 5번도 할 수 있겠다. 뭐야? 나 지금 무슨 생각을 해? 미쳤어. 진짜 미쳤어. 형부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더군요. 티셔츠에 반바지요. 밥 다 됐어? 네. 거의 다 됐어요. 형부가 식탁에 앉았어요. 나는 밥을 차렸습니다. 오늘은 불고기를 만들었어요. 와, 맛있겠다. 많이 드세요, 형부. 우리는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형부가 맛있게 먹었어요. 선이야, 너는 왜 혼자야? 네. 재혼할 생각 없어? 나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글쎄요. 생각 안 해봤어요. 젊은데 혼자 살면 외롭지 않아? 형부 질문이 뜻밖이었어요. 좀 외롭긴 해요. 그치? 나도 알아. 형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요즘 외로워. 형부가요? 응. 선영이 입원하고 나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외롭더라. 형부 눈이 슬퍼 보였어요. 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형부가 불쌍했거든요. 형부, 응? 너무 힘들면 말해요. 내가 뭐라도 해줄게요. 형부가 나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이 아까랑 달랐어요. 뭔가 뜨거웠습니다. 고마워, 선이야. 형부가 내 손을 잡았어요. 또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세게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형부, 나 진짜 고마워. 네가 있어서 버틸 수 있어. 형부, 이러시면 형부 손이 따뜻했어요. 크고 거칠었습니다. 남자 손이었어요. 3년 만에 느끼는 남자 손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처음이었어요. 남자 손을 잡아보는 게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미안. 형부가 손을 놓았어요. 내가 자꾸 이러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형부. 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괜찮지 않았거든요. 손이 떨렸어요. 얼굴이 빨개진 것 같았습니다. 나는 설거지를 하러 갔어요. 도망치듯이요. 뭐야? 뭐야 이건? 왜 이렇게 떨려? 왜 이렇게 심장이 뛰어? 나 미쳤나 봐. 진짜 미쳤어. 형부가 좋아. 형부가 좋은 거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형부한테 끌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저녁을 해주러 갔어요. 형부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냥 들어갔습니다. 형부 나왔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형부? 어디 계세요? 거실에 없었습니다. 부엌에도 없었어요. 침실인가? 나는 복도를 걸어갔어요. 침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형부? 문 안을 봤어요. 그리고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형부가 침대에 앉아 있었거든요. 윗옷을 벗고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형부가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나는 소리가 나오려는 걸 참았어요. 형부가 나를 발견했습니다. 선이야. 형부가 황급히 이불을 덮었어요. 미안해요, 형부. 노크를 했어야. 나는 돌아섰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뭐야? 뭐야 방금? 형부가 그걸 혼자서. 나는 거실로 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잠시 후 형부가 나왔습니다. 옷을 입고요. 얼굴이 빨갰어요. 미안하다, 선이야. 아니에요, 형부. 제가 갑자기 들어와서. 아니야.
내가 문을 안 잠가서 그래. 우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어색했어요. 너무 어색했습니다. 형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선이야. 네. 너 놀랐지? 조금요. 미안하다. 나도 참을 수가 없어서. 형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영이가 입원하고 나서 아무것도 못했거든. 한 달 넘게. 나 미칠 것 같았어. 형부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나 이상한 놈이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형부. 나는 형부가 불쌍했습니다. 그 욕구를 혼자 감당하고 있었구나. 한 달 넘게. 아무도 없이. 형부가 한숨을 쉬었어요. 너한테 이런 모습 보여서 미안해.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나는 형부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요. 형부가 나를 봤어요. 놀란 눈이었습니다. 선이야. 형부, 힘드시면 말해요. 내가 도와줄게요. 내가 무슨 말을 한 거지? 나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어요. 도와준다는 게 무슨 뜻이야? 나도 몰랐습니다. 그냥 나온 말이었어요. 형부 눈빛이 변했어요. 뭔가 기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나도 알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 근데 뭐? 형부 불쌍해요. 나는 울먹였습니다. 언니도 아프고, 형부도 힘들고, 이게 뭐예요? 형부가 나를 안았어요. 갑자기, 울지 마. 괜찮아. 형부 품이 따뜻했습니다. 크고 단단했어요. 나는 형부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처음이었어요. 남자한테 안겨보는 게요. 눈물이 났습니다. 3년의 외로움이 터져나왔어요. 형부, 응, 나도 외로웠어요. 알아. 나도 알아. 우리는 한참 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요. 서로의 체온만 느끼면서요. 그때 나는 몰랐죠.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2주일이 더 지났어요. 나는 매일 형부네 집을 갔습니다. 밥 해주러 간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어요. 형부가 보고 싶었거든요. 형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선이야, 언제 와? 오늘 저녁에 갈게요. 일찍 와. 기다릴게. 형부 목소리가 설렜어요. 나도 설렜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소파에 앉았어요. 같이 TV를 봤습니다. 무슨 드라마였어요. 남녀가 키스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나는 순간 긴장했어요. 형부도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공기가 묘했어요. 형부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채널을 돌렸어요. 드라마 요즘 왜 이래? 자극적이야. 그러게요. 나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웃고 있지 않았어요.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안 지워졌거든요. 형부랑 저런 거 하면 어떨까? 미친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자꾸 떠올랐습니다. 형부가 나를 봤어요. 선이야. 네. 너 무슨 생각해? 얼굴이 빨개. 아, 아니에요. 아무 생각도 안 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형부가 웃었어요. 귀여워. 뭐? 형부가 뭐라고 했어? 귀엽다고? 나 48인데? 형부가 손을 뻗었습니다. 내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줬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형부, 너 예뻐. 형부, 이러시면. 형부 눈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 눈빛, 굶주린 눈빛, 나를 향한 욕망. 숨이 막혔습니다. 형부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나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피할 수가 없었어요. 나도 원하고 있었거든요. 형부 입술이 다가왔습니다. 닿기 직전이었어요. 그때 딩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우리는 번개 맞은 것처럼 떨어졌어요. 누구지? 형부가 인터폰을 받습니다. 택배다. 아,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동시에 아쉬웠습니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뭘 하려고 했던 거야, 우리? 형부가 택배를 받으러 갔습니다. 나는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위험해. 이건 위험해.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어. 형부가 돌아왔어요. 선이야. 네. 미안해. 아까 내가. 괜찮아요, 형부. 형부가 나를 봤습니다. 우리 한 번만 그러자. 뭐? 딱 한 번만. 그리고 없던 일로 하자. 형부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떨렸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형부, 나 미치겠어. 참을 수가 없어. 너밖에 없어, 선이야. 형부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간절했어요.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3년 동안 참아왔거든요. 혼자서 외로웠어요.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 순간 입 밖으로 나온 말이 있었어요. 형부, 저도 힘들었어요. 3년이나. 형부가 나를 바라봤어요. 진짜? 네, 진짜예요. 형부 눈빛이 변했습니다. 슬픔에서 뭔가 다른 것으로요. 기대, 흥분, 그리고 욕망. 나는 떨리고 있었어요. 온몸이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설렜어요. 너무나 설렜습니다. 3년 만이었거든요. 남자 앞에서 이렇게 떨리는 게요. 형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나는 뒷걸음질 쳤어요. 소파 끝까지 갔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었어요. 형부가 바로 앞에 섰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형부 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불꽃 같았어요. 선이야. 네. 형부 목소리가 낮았어요. 허스키했습니다. 나 너무 오래 참았어. 알아요. 형부 손이 내 볼을 만졌습니다. 부드럽게요. 떨리는 손이었어요. 따뜻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선이야. 네. 예쁘다. 형부 입술이 다가왔습니다. 느리게요. 아주 느리게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세상에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이 닿았어요. 부드러웠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형부 입술이 내 입술 위에서 머물렀습니다. 달콤했어요. 남편 입술과는 달랐습니다. 더 뜨거웠어요. 더 간절했습니다. 3년 만에 입맞춤이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행복해서인지, 슬퍼서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형부가 입술을 떼었어요. 왜 울어? 몰라요. 그냥 눈물이 나요. 형부가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울지 마. 미안해. 내가 너무 급했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뭔데? 3년 만이에요. 키스하는 거. 형부 눈이 커졌어요. 3년? 그동안 아무도 없었어? 네. 남편 죽고 나서 아무도 없었어요. 선이야. 형부가 나를 안았습니다. 꽉요. 숨이 막힐 정도로요. 고생했어. 많이 외로웠겠다. 네. 외로웠어요. 형부 가슴이 따뜻했어요.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형부도 떨리는 거구나. 나만 떨리는 게 아니구나. 형부가 내 귀에 속삭였습니다. 선이야. 네. 오늘 밤 나랑 있어줄래? 심장이 멎었어요. 형부, 나 죽을 것 같아. 너 없으면. 형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발, 오늘 하루만. 제발. 나는 눈을 감았어요. 생각했습니다. 이러면 안 돼. 언니 남편이야. 이건 배신이야. 하지만 나도 원하고 있었어요. 형부를요. 3년 동안 혼자였거든요. 여자로서 죽어 있었습니다. 형부가 나를 살려줄 수 있어요. 나도 형부를 살려줄 수 있고요. 이게 나쁜 건가요? 서로가 필요한데? 나는 눈을 떴습니다. 형부를 봤어요. 네. 형부, 있을게요. 오늘 밤
형부 눈이 빛났어요. 기쁨으로요. 진짜? 네. 진짜예요. 형부가 나를 들어올렸습니다. 공주 안 듯이요. 놀랐어요. 형부 힘이 셌거든요. 57살 맞아? 젊은 사람 같았어요. 형부가 침실로 걸어갔습니다. 나를 아는 채로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설렜어요. 기대됐습니다. 어떻게 될까? 형부랑 침대에 내려놓아졌어요. 형부가 위에서 나를 내려다봤습니다. 예쁘다. 형부, 진짜 예뻐. 몰랐어. 네가 이렇게 예쁜 줄. 형부 눈이 온통 나를 보고 있었어요. 뜨거운 눈이었습니다. 탐하는 눈. 나는 부끄러웠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형부가 천천히 숙여졌어요. 입술이 다시 닿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었어요. 더 뜨거웠습니다. 혀가 들어왔어요. 3년 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전율이 흘렀어요. 온몸에요. 잊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형부 손이 움직였습니다. 내 어깨를 만졌어요. 팔을 쓸어내렸습니다. 허리에 닿았어요. 느리게요. 조심스럽게요. 나를 아끼는 것처럼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형부 손이 5단으로 들어왔어요. 피부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거칠었습니다. 남자 손이었어요. 3년 만에 남자 손. 눈물이 났습니다. 선이야. 왜 또 울어? 좋아서요. 너무 좋아서요. 형부가 미소 지었어요. 달콤한 미소였습니다. 더 좋게 해줄게. 형부 손이 더 깊이 들어왔어요. 나는 숨을 참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거든요. 전에 느껴본 적 없는 감각이었어요. 남편이랑은 달랐습니다. 형부가 더 능숙했어요. 어디를 어떻게 만져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어요. 그냥 느끼기로 했습니다. 형부한테 맡기기로 했어요. 형부 손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나는 몸을 떨었어요. 긴장되기도 했고요.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형부, 응? 나, 무서워요. 왜? 오래돼서요. 3년이나. 형부가 내 이마에 키스했어요. 괜찮아. 천천히 할게. 내 속도에 맞출게. 형부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안심이 됐어요. 형부라서 다행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남자가 아니라서요. 아는 사람이라서요. 믿을 수 있었어요. 형부 손이 계속 움직였습니다. 나는 작게 소리를 냈어요.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형부가 미소 지었습니다. 목소리 예쁘다. 형부, 부끄러워요. 부끄러워하지 마. 다 들려줘. 형부 목소리가 낮았어요. 귀에 속삭이듯이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형부 손이 점점 더 대담해졌어요. 나는 몸을 움직였습니다. 형부한테 다가갔어요. 더 가까이, 더 많이. 형부, 응? 이제, 괜찮아요. 형부 눈이 반짝였어요. 진짜? 네. 이제 괜찮아요. 형부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나는 숨을 들이켰어요. 아, 오래된 감각이었습니다. 잊고 있던 감각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남편이랑은 완전히 달랐어요. 형부가 크고 강했거든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언니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형부가 정말 대단하구나. 형부가 천천히 움직였어요. 나를 배려하면서요. 괜찮아? 네. 괜찮아요. 형부가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나는 형부 등을 잡았어요. 근육이 단단했습니다. 힘이 느껴졌어요. 형부, 선이야. 좋아요. 너무 좋아요. 나도 좋아. 네가 너무 좋아. 형부 목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세상이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그냥 이 순간이 좋았습니다. 형부랑 함께하는 이 순간이요. 첫 번째가 끝났어요.
나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형부도 마찬가지였어요. 괜찮아? 네, 괜찮아요. 형부 땀에 젖었네요. 너도 예쁘게 젖었어. 형부가 웃었습니다. 나도 웃었어요.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형부가 나를 안았어요. 잠시 쉬자. 네. 우리는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손을 잡고 있었어요. 형부, 응? 고마워요. 내가 고마워. 선이야. 나 살았어. 진짜로. 형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죽을 것 같았거든. 매일 밤. 혼자서. 미칠 것 같았어. 형부. 근데 오늘. 네가 살려줬어. 나는 형부를 안았어요. 저도요. 저도 죽어 있었어요. 3년 동안. 근데 오늘 살아났어요. 형부 덕분에. 우리는 한참 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그때 형부가 말했어요. 선이야. 네. 미안한데. 나. 아직 안 끝났어. 뭐? 형부가 나를 봤어요. 눈이 다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한 번으로는 안 돼. 형부. 설마. 형부가 웃었습니다. 내가 하루에 5번이라고 했잖아. 언니한테 들었어요. 근데 설마 진짜일 줄은. 진짜야. 선이야. 나 아직 3번 남았어. 나는 눈이 커졌어요. 형부 진짜요? 응. 괜찮아? 더 할 수 있어?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힘들었어요. 오래간만이었거든요. 하지만 형부 눈을 보니까요.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네. 괜찮아요. 형부. 형부 눈이 반짝였습니다. 2번째가 시작됐어요. 형부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세게요. 더 깊게요. 나는 소리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형부, 형부, 이렇게 좋았어? 남편이랑은?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랑은 비교가 안 됐거든요. 형부가 너무 대단했어요. 어떻게 이런 체력이 가능한 거야? 57인데? 2번째가 끝났어요. 3번째, 4번째, 그리고 5번째. 새벽이 됐습니다. 나는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형부도 지쳐 보였어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하루에 5번. 진짜였어요. 형부 대단해요. 진짜 대단해요. 형부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이라 그래. 그동안 참았던 게 다 나왔어. 형부 목소리가 만족스러웠어요.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몸이 나른했어요. 달콤한 피로였습니다. 3년 만에 느끼는 이 기분.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형부가 나를 안았습니다. 자자. 내일 얘기하자. 네. 형부. 나는 형부 품에서 잠들었어요. 평화로웠습니다. 죄책감 같은 건 없었어요. 그때는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날 이후 일주일에 4번씩 그런 일이 반복됐어요. 언니는 여전히 병원이었습니다. 회복이 예상보다 느렸거든요. 합병증이 생겼다고 했어요. 1달이 2달이 됐습니다. 나는 형부네 집에서 살다시피 했죠. 낮에는 밥 해주고 청소하고요. 밤에는 형부 방에 들어갔습니다. 이중생활이었어요. 언니한테는 형부 챙기고 있다고 했고요. 사실 형부랑 자고 있었습니다. 나쁜 여자죠? 알아요. 내가 나쁜 여자라는 거.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형부가 너무 좋았거든요. 형부랑 같이 있으면 행복했습니다. 3년 동안 잊고 있던 행복이었어요. 여자로서의 행복.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 형부도 행복해 보였어요. 선이야. 내 형부. 사랑해. 뭐? 나는 눈이 커졌습니다. 사랑한다고요? 형부가 웃었어요. 그래. 사랑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형부. 진짜야. 너 생각만 해. 매일. 형부 눈이 진지했어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나도요, 형부. 저도 형부 좋아요. 좋아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야?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랑이라고 해도 될까?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그냥 욕망일까? 모르겠어요. 근데 형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형부가 나를 안았습니다. 그거면 됐어.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었어요. 그게 사랑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형부네 집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누구지? 형부가 인터폰을 봤어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시오? 옆집 할머니다. 형부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박 선생. 안녕하세요, 할머니. 밥 먹고 있었어? 네. 혼자? 할머니가 집안을 봤어요. 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 처제 아니야? 네. 안녕하세요, 할머니. 자주 오네. 요즘. 네. 언니 대신 밥 해주러 와요. 그래. 착하기도 하지. 할머니가 웃었어요. 그런데 눈빛이 묘했습니다. 의심하는 것 같았어요. 밤까지 있어? 아, 오늘은 좀 늦었네요. 이만 가볼게요. 나는 서둘러 가방을 챙겼습니다. 형부한테 눈짓했어요. 나갈게요, 형부. 그래. 조심해서 가. 집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에서 할머니를 마주쳤습니다. 처제. 네, 할머니. 요즘 자주 오더라. 네. 언니가 입원해서요. 그래. 그렇구나. 할머니가 웃었어요. 하지만 눈이 안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분은? 뭐? 처제 남편 말이야. 어디 갔어? 아,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미안해. 아니에요. 할머니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과부되면 힘들지. 외롭고. 할머니 눈이 반짝였어요. 형부가 잘해주지? 뭐?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 말 아니야. 그냥 형부가 잘 챙겨주냐고. 아, 네. 잘 챙겨주세요. 그래. 다행이네.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갔어요. 나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눈치챈 건가? 우리 사이를? 안 돼. 들키면 안 돼. 형부한테 전화했어요. 형부, 응? 할머니가 이상해요.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형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나도 느꼈어. 조심해야겠다. 네. 당분간 밤에는 안 올게요. 알았어. 어쩔 수 없지. 우리는 조심하기로 했습니다. 낮에만 만나기로요. 밤에는 각자 집에 있기로요.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았어요. 보고 싶었거든요. 형부가요. 밤마다 전화했습니다. 선이야. 네, 형부. 보고 싶어. 저도요. 빨리 보고 싶어. 내일 와. 네. 일찍 갈게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할머니가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이었어요.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조심했어요. 밤에는 안 만나기로요. 그래도 낮에도 그랬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점심을 먹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형부가 나를 안았어요. 선이야. 네. 지금 해도 돼? 형부. 지금이요? 낮인데요. 상관없어. 보고 싶었어. 형부 눈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 눈을 보면요. 우리는 소파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열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부가 멈췄어요. 나도 얼어붙었습니다. 누구야? 형부가 속삭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아들이었어요. 형부 아들, 30살 상우였습니다. 갑자기 왔거든요. 연락도 없이. 형부가 재빨리 옷을 정리했어요. 나도 황급히 앉았습니다. 상우야, 아버지 뭐해요? 아,
점심 먹고 쉬고 있었어. 상우가 나를 봤어요. 이모, 응, 상우야, 오랜만이다. 왜 왔어? 점심에? 상우 눈이 의심스러웠어요. 두 사람이 이상해 보였나 봐요. 갑자기 왜 왔어? 그냥요. 엄마 대신 아버지 챙기러요. 회사에서 가깝잖아요. 아, 그래. 고맙다. 상우가 부엌으로 갔어요. 물 마시러요. 나는 형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위험했다. 정말 위험했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들킬 뻔했습니다. 이모. 네. 상우가 다시 거실로 왔어요. 자주 와요? 요즘? 응. 가끔. 밥 해주러. 고마워요, 이모. 아버지 혼자 두면 걱정되거든요. 뭘? 당연한 거지. 상우가 웃었어요. 하지만 눈빛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눈치챈 건 아닐까? 불안했어요. 이모. 응? 나중에 얘기 좀 해도 돼요? 뭐? 무슨 얘기? 그냥, 뭐? 상우가 말끝을 흐렸어요. 나중에요. 알았어. 나는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더 있기가 어색했거든요. 형부 저 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집에 돌아왔어요. 불안했습니다. 상우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았거든요. 형부한테 전화했어요. 형부, 응? 상우가 이상해요.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형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 어떡해요? 일단 당분간 조심하자. 상우가 더 의심할 수도 있으니까. 네, 알았어요. 그런데 운명은 잔인했어요. 사흘 후에 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선이야. 응 언니. 나 퇴원해. 뭐? 다음 주에. 드디어 회복 다 됐어. 아, 다행이다 언니. 고생했어. 고마워 선이야. 네가 형부 챙겨줘서 정말 고마워. 뭘? 당연한 건데. 언니 목소리가 밝았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나는 복잡했어요. 언니가 돌아오면 이건 끝이야. 알잖아. 당연히 끝이야. 그래야 해. 형부한테 전화했습니다. 형부, 응? 언니 다음 주에 퇴원해요. 알아. 나한테도 연락 왔어. 형부 목소리가 어두웠어요. 우리, 어떡해요? 형부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끝내야지. 어쩔 수 없어. 네, 알아요. 근데, 형부, 보고 싶어요. 한 번만 더. 형부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너 보고 싶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네, 내일 갈게요. 다음 날 형부네 집에 갔습니다. 형부가 문을 열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잔 것 같았어요. 형부, 선이야. 형부가 나를 안았습니다. 꽉요. 숨이 막힐 정도로요. 보고 싶었어? 저도요. 우리 오늘이 마지막이야. 알아요. 형부가 나를 침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날 우리는 평소보다 더 열정적이었어요. 마지막이니까요. 다시는 못할 거니까요. 끝나고 나서 형부가 나를 안았습니다. 선이야. 네. 고마웠어. 진심으로. 저도요 형부. 행복했어요. 형부가 울었어요. 처음 봤습니다. 형부가 우는 거. 57살 남자가 내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나도 울었습니다. 이게 끝이구나. 진짜 끝이구나. 그때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열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형부가 일어났어요. 나도 일어났습니다. 문 열리는 소리. 여보, 언니 목소리였어요. 여보 나왔어. 심장이 멎었습니다. 언니, 왜 지금 내일 퇴원 아니었어? 형부 얼굴이 하얘졌어요.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어디야? 언니 발소리가 다가왔어요.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형부? 들키면 다 끝이야. 형부가 나를 밀었어요. 화장실,
빨리. 나는 화장실로 뛰어들었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침실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응. 선영아. 어서 와. 왜 먼저 왔어? 내일 온다며? 너무 보고 싶어서. 조기 퇴원했어. 아, 그래. 언니가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왜 땀이 났어? 아, 운동 좀 했어. 이 시간에? 응. 좀 답답해서. 나는 화장실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옷이 바닥에 있었어요. 내 옷이요. 아까 벗어놓은 옷. 침실 바닥에요. 제발, 제발 못 봤으면. 여보, 이거 뭐야? 언니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이 옷, 여자 옷인데? 심장이 멎었습니다. 끝이다. 다 끝났다. 그 순간 형부가 말했어요. 아, 그거, 선이 옷이야. 뭐? 선이가 아까 왔었거든. 밥 해주러. 그러다 소스를 흘려서 빨아준다고 내가 가져왔어. 나는 숨을 참았습니다. 형부가 기지를 발휘한 거예요. 아, 그래. 언니 목소리가 풀렸어요. 선이가 고생이 많네. 맨날 와서 밥 해주고. 고마운 애야. 응, 정말 고마워. 선이 덕분에 버텼어. 나는 화장실에서 조용히 옷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속옷은 가져왔었거든요. 겉옷만 밖에 있었어요. 여보, 나 화장실 좀. 응, 그래. 언니가 화장실로 오고 있었어요. 나는 창문을 봤습니다. 작았지만 빠져나갈 수 있었어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좁았어요. 엉덩이가 걸렸습니다. 제발, 제발, 빠져나갔어요. 겨우요. 베란다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2층이었어요. 아래에 화단이 있었습니다. 부딪혔지만 크게 안 다쳤어요. 일어났습니다. 뛰었어요. 무작정 뛰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숨이 차올랐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살았다. 살았어. 안 들켰어. 하지만 끝났어요. 진짜로 끝났습니다. 그 후로 나는 형부네 집에 안 갔어요. 언니가 돌아왔으니까요. 내가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언니가 가끔 전화를 했어요. 선이야, 왜 안 와? 바빠서 언니. 요즘 일이 좀 있어. 그래. 섭섭하네. 형부도 너 보고 싶어 하더라. 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형부,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가면 또 그렇게 될 테니까요. 한 달이 지났어요. 형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선이야, 나 할 얘기가 있어. 형부 목소리가 낮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만나자. 얘기할 게 있어. 나는 고민했습니다. 만나면 안 되는데. 만나면 또 그렇게 될 텐데. 하지만 가고 싶었어요. 형부가 보고 싶었거든요. 알았어요. 어디서 만나요? 근처 공원에서요. 형부 집 근처는 안 돼요. 알았어. 우리 집 근처 공원으로 와. 네.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형부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많이 야위었습니다. 형부, 선이야. 형부가 일어났어요.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형부 많이 야위었네요. 너도 살 빠졌네. 우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형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이야. 네. 그때 일 후회해? 나는 형부를 봤어요. 아니요. 후회 안 해요. 진짜? 네. 진짜예요. 행복했어요. 형부랑 같이 한 시간. 형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후회 안 해. 하지만 형부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알아요. 선영이한테 미안해. 나도요. 언니한테 미안해요. 우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가을바람이었습니다. 차가웠어요. 형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이야. 네. 고마웠어. 진심으로.
저도요, 형부. 정말 행복했어요. 형부가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어요. 다음 생에 만나자. 네, 다음 생에요. 그때는 우리 둘 다 자유롭게. 네, 그때는요. 형부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마지막이었어요. 형부 손이 따뜻했습니다. 크고 거칠었어요. 이 손을 다시는 못 잡겠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울지 마. 형부, 잘 살아. 건강하고. 형부도요.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6개월이 지났어요. 나는 예전처럼 살고 있습니다. 보험 일하면서요. 혼자 살면서요. 가끔 언니네 집에 가요. 명절 때요. 형부를 봐요. 덤덤해졌어요. 아니, 거짓말이야. 아직도 심장이 뛰거든요. 형부 눈을 보면요. 형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눈이 마주치면 빨리 피하거든요. 하지만 참고 있어요. 이게 맞는 거니까요. 언니가 다시 건강해졌습니다. 행복해 보여요. 형부도 예전처럼 지내고 있어요. 나만 가끔 그때를 생각해요. 형부 품에 있던 그 시간을요. 옳은 일은 아니었어요. 알아요, 그건.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그때 나는 살아있음을 느꼈거든요. 3년 만에요. 여자로서요. 형부 덕분이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런 상황에서요. 3년 동안 혼자였고요. 눈앞에 원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도 나를 원하고요. 참을 수 있었을까요? 나는 모르겠어요. 다시 그 상황이 와도 참을 수 있을지, 어쩌면 똑같은 선택을 할지도 몰라요. 그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때는 살고 싶었어요. 여자로서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